자, 어제 올렸던 영상이 음향이 안 들어가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 생동감은 떨어질 텐데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제가 요새 강의가 조금 많아서 목소리가 나갔어요.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단어는 5단원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 방정식부터 개념을 조금 잡고 가셔야 돼.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처음 나온 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등식이라는 건 뭐가 있으면 등식이야?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야. 등식은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게 있고 오늘 배울 방정식이 있죠. 차이점은 x에다가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항상 참만 나오는 게 항등식이고, 방정식은 미지수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그 등식을,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해랑 근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그 다음 단원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고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굉장히 많은 방정식을 배울 텐데, 방정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풀이야. 내가 방정식을 배웠는데 풀 줄은 몰라요 선생님. 저 2차 방정식 너무 잘하는데요, 2차 방정식 풀 줄은 몰라요. 그것처럼 넌센스가 없는 거야. 우리가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풀이라는 거야. 어떤 무슨 방정식을 배웠다는 건 그 방정식 어떻게 풀어? 그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1차 방정식은 2항을 해서 x는 x끼리 왼쪽으로, x가 아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오른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니? 라고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무승분의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x는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두 번째로 모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근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혹시 까먹었을까 써드리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가끔 가다가 x의 개수 b가 짝수인 경우에는 마지막에 답을 항상 약분을 해줘야 돼. 근데 약분을 안 하는 남자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약분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짝수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죠. 저는 a분의 마이너스 반띵이라고 읽어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래 거를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중요할까? 근의 공식이 중요할까? 조금 유치한 질문 같지만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야.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지만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 저는 근의 공식을 고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근의 공식에서 2차 방정식의 모든 이론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거창하게 방정식의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태어난다. 근의 공식을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판별식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두 번째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수업이 2차 방정식 푸는 법하고 판별식까지만 할 건데 일단 첫 시간이니까 설명은 다 해볼게. 자,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건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있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discriminant라고 해서 앞 글자를 따서 대문자 D로 씁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고요. 물론 짝수 근의 공식을 쓸 때는 4분의 D라고 쓰고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둘 다 똑같은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판별식이라는 말부터가 판이라는 건 뭐야?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럴 일 없겠지만 사기를 쳤어. 그럼 누가 잡아가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누구한테 끌고 가요? 판사한테 끌고 가죠. 판사가 뭐래요? 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얘가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구별해 주는 거야. 얘는 죄인, 얘는 무죄. 이렇게 딱 구분해 주는 거야. 그 기준을 우리는 법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얘는 식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야. 그럼 뭐를 판별하냐? 바로 근의 종류를 판별합니다. 이 판별식을 가지고 뭘 판별한다고? 근의 종류를 판별해. 공부를 조금 깊이 있게 하셨던 분들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보는 순간 나는 중학교 3학년 거 공부할 때 저거 배운 적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사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아니고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냐면 3학년 때는 우리가 배우는 수가 실수까지만 배워요. 실수. 그러다 보니까 실수에서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걸 정의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다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버리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가 없다, 0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는 방금 전 시간에 복소수를 배우고 왔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가 실수에서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2개가 나옵니다. 다시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다? 항상 2개가 나옵니다. 그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그 근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야. 예를 들어가 아니고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고 생각해보자? 크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식이 0보다 큰 양수인 거예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양수 한 번 더한 거랑 양수 한 번 뺀 거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 몸무게에서 5kg가 찐 거랑 5kg가 빠진 거 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2개의 실수인 근이 나온다 해서 실수인 근을 줄여서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저 판별식이 뭐가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0을 더한 거랑 0을 뺀 거 2개가 나와. 선생님 몸무게에서 0kg 찐 거랑 0kg 빠진 거 2개가 나온다고. 근데 이 2개가 뭐해? 똑같겠지. 0kg 더한 거랑 0kg 빠진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근이 2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저 판별식이 0보다 뭐 해버리면? 작아버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가 되니까 허수가 되는 거지.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허수 한 번 더하고 허수 한 번 빼는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실수가 중요할까? 허수가 중요할까? 실수가 중요해. 허수의 뜻이 뭐였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였잖아. 존재하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래서 우리는 실근인 경우를 따로 공부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지거나 0이랑 뭐해지면 같아지면 얘는 실근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근의 공식에서 첫 번째로 파생되는 이론 판별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또 하나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누구를 살펴보면 이 A, B, C가 전부 다 개수들이잖아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a는 x제곱의 개수, b는 x의 개수, c는 상수항이란 말이야. 이 개수들만 살펴보면 우리는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 근의 공식을 가지고 근을 구해보면 첫 번째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 두 번째 근을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이 한번 더해보자. 그럼 분모는 2a로 통분돼 있고 분자끼리 더하니까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사라지고 마이너스 2b만 남겠지.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하면은 두 분의 합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근이 얼마인지 구할 필요 없어. 중학교 3학년 같으면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이렇게 두 근을 구해서 둘이 더할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수들만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두 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곱해버리면 분모는 2a하고 2a 곱하니까 4a 제곱이 되고, 분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합차 공식이 돼서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뺀 거. 그럼 4a 제곱분의 4ac만 났는데 4a로 약분하니까 뭐분의 뭐가 되겠다? a분의 c가 되겠다. 이걸 우리는 합쳐서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에서 또 작성이라는 조그마한 테마랑 혈례근이라는 조그마한 테마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근과 개수 관계 단원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2차 방정식의 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그림을 외워두셔야 돼. 다시 말하지만 수학은 이해가 아니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암기가 쉬워지는 것 뿐이겠지. 이해가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외워주셔야 돼. 이게 2차 방정식의 그림이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외워두자.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배운 이 개념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7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107페이지의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거 복습 한번 하고 가자라는 거야. 1번 문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같은 경우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개하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나와요. 왼쪽으로 전부 다 이항해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얘네 너무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또는 10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2번 같은 경우는요,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있네. 그럼 얘네들을 보는 순간 양변에 뭐부터 곱하고 싶어요? 6부터 곱하고 싶어요. 분수가 나왔으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6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네. 오른쪽에 있는 걸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됐지만 여기는 곱해서 9가 되는 수 중에 더해서 4가 되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건데, 여기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무슨 공식? 짝수 공식을 써보자. a분의 마이너스 반띵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i로 써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간단하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 아니, x제곱의 개수에 루트 있으면 뭐 특별한 거라도 있나? 왜 이런 문제를 만들었을까?
일단 근의 공식을 외워보세요. 방금 전에 지웠지만 근의 공식이 뭐야? 2a 분의, 다시 뭐라고? 2a 분의, 즉 x제곱의 개수 a라는 새끼가 근의 공식에서는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아이냐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아이야. 그럼 이 문제는 분모에 지금 뭐가 나온 거야? 루트가 나온 거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제곱근 시간에 뭐 배웠어요? 분모에 루트, 무리수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분모에 무리수 오면 어떻게 한다? 유리화 해준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걸 빨리 무슨화 시켜줘야 돼? 유리화 시켜줘야 돼. 양변에 똑같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유리화해야 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자라는 거야.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 플러스 1 곱하면 합차 공식이 돼서 1이 되고요. 루트 2 플러스 1을 제곱해버리면 3 더하기 2 루트 2 x가 되고요. 루트 2 플러스 1하고 2를 곱하면 2 루트 2 플러스 2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좀 똑같은 거거든. 2차 방정식 나온 거야. 그럼 얘가 무슨 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곱해서 2 루트 2 플러스 2 되는 게 누구 있냐면 2 루트 2 플러스 2하고 1을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둘이 더해주면 3 더하기 2 루트 2가 나오죠.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를 써줘야지. 그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1이 되겠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1번하고 2번 문제 2차 방정식 푸는 거 연습했고요. 1번에서 중학교 3학년 거 복습, 2번에서 조금 특별해 보이는 2차 방정식 풀어봤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3번으로 가볼게.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a-1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x 더하기 2 괄호 열고 a-1은 입니다. 이거에 한 근이 뭐다? 1이다. 그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방정식의 개념에서 방정식은 뭐다?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다. 그때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를 뭐라고 부른다?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다. 그러면 한 근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정식은 x에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근이라는 말은 x에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즉 한 근이 1이라는 건 x에다가 1을 뭐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대입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x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건 a-1이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것도 괄호 풀어주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인수분해하니까 오호 a가 뭐 또는 뭐가 나와요? 1 또는 2가 나와. 여기서 함정이 하나 숨어있죠. 무슨 함정이 숨어있냐면 문제 앞에 읽어보시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안 써있고 콕 집어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절대로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함정들을 잘 봐야 돼.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나오면 a가 1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a에 1을 집어넣을 순 없어.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 테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그럼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방정식도 이렇게 바뀌어서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면 x가 1 또는 2가 된다. 그럼 한 근이 1이었고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근데 a제곱, a제곱 a가 2라고 했으니까 4. 이거에 뭐를 구해봐라? 해를 구해봐라. 그럼 아쉽지만 인수분해 안 되니까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써버리면 a분의 마이너스 반띵,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근데 4번 문제가 조금 중요해요. 4번 문제를 보시면 무슨 값 나오냐면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다는 건,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우린 절대값 배웠습니다. 절대값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자, 물어볼게. 절대값 속에 들은 양수면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다 틀리는 거야. 그대로 나옵니다. 절대값 안에 음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로 바꾼다면 다 틀린 거야. 부호를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그대로, 음수가 들어있으면 부호 바꿔서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시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써있다고 얘가 음수니? 그건 아니야. 얘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가 양수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를 플러스로 바꾼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오히려 양수를 음수로 바꾼 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속의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 바꿔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절대값은 중요한 게 딱 하나야.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게 양수니 음수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4번 볼래요? 4번에 1번 보시니까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절대값 안에 누가 들어있어? x가 들어있지?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를 풀어보자.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속에 지금 음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부호 어떻게 한다고? 바꿔서 나와야 돼. 플러스 x가 마이너스 x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근의 공식을 써버리니까 a분의 마이너스 반띵 뿌마루트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첫 번째 답이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 경우는 0보다 뭐한 순간만 찾기로 했으니까, 작은 순간만 찾기로 했으니까 요 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그럼 두 번째로 x가 0보다 뭐 할 수도 있어? 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디테일한 거 하나. 우리가 보통 0보다 작을 때나 클 때로 구간을 나누는 경우는요, 크다 쪽에다가 x가 누구보다 크다 쪽에다가 뭐를 붙여준다? 등호를 붙여준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약속이니까 지켜주셔야 돼. 사실 여기다가 붙여도 아무 상관없긴 한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크다 쪽에다가 등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절대값 x가 어떻게 되냐? 절대값 속에 양수가 들어있으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럼 저기도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고 a분의 마이너스 반띵 뿌마루트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0보다 뭐 한 거 찾는 게 포인트니까, 큰 거 찾는 게 포인트니까 이걸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답은 1 빼기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만 더 풀어볼게. 2번에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는 절대값 속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아까는 x가 들어있어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로 했지만, 이제는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겠지. 그럼 1 이하면 결국 x가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x-1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음수가 돼서 부호 반대예요.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대로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대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식이 돼서 x는 뭐가 나오는데? 1이 나오는데, 아쉽지만 우리는 1보다 작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x가 1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는 x-1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x-1 마이너스 2 그대로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뭐 또는 뭐다? 1 또는 3이다. 둘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둘 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가끔 애들 중에 질문하는 게 216번 밑에 확인 체크 제가 잘 안 풀어드리는데 확인 체크 216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확인 체크 216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방정식 x-2의 절대값 플러스 1이라고 써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고 돼 있어. 지난번에 복소수 시간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루트 a제곱은 뭐다? a가 아니라 절대값 a라고 쓰셔야 돼요. 루트는 감옥이고 제곱은 열쇠라서 이런 말 했었지. 그 얘기야. 그럼 얘를 한번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x-2의 절대값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라고 쓰는 거야. 어때? 절대값 몇 개 나왔니? 2개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x2를 기준으로 2보다 커지면 양수고 2보다 작으면 음수고, 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겠지. 그럼 수직선을 잠깐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구간을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지. 첫 번째 구간이 바로 뭐예요? x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럼 0보다 작은 숫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뭐 나와요? 음수 나오고 얘도 뭐 나와요? 음수 나와요. 그럼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 부호 바꿔서 나와요. 여기도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라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걸 이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잘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우리 0보다 뭐 하는 거 찾는 거니까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답이겠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는 큰데 0보다는 큰데 누구보다는 작은 거야? 2보다는 작은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뭐에다가 크다 쪽에다가 등호 붙여주기로 했죠.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숫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여전히 음수고요. 얘는 양수로 바뀌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부호 반대로 나오니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x 사라지면 x제곱이 3이니까 x는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0하고 2 사이에 들어있는 건 루트 3만 골라주시면 되겠지. 마지막 세 번째로 뭐보다 큰 부분? 2보다 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도 이제 양수 나오고 여기도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돼서 x는 뭐만 나오는데 1이 나오는데 2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겠지. 답은 이렇게 2개 적어주시면 돼요. 절대값이 2개 나오면 구간을 몇 개로 나눠준다? 3개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5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귀찮으니까 그냥 귀퉁이에 빨리 적어버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풀잖아. 셀이나 RPM 같은 거 풀려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꽃밭 중간에다가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무슨 꽃밭이다? 남은 꽃밭인데 이 남은 꽃밭의 넓이가 100이 돼야 된대.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2인 꽃밭에서.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 길들을 움직이는 거야. 길들을 움직인다고 해도 넓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세로 길은 약간 붙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가로 길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얘를 내려서 바닥으로 뭐 해버려요? 밀어버려요. 그럼 이제 남은 꽃밭이 이 노란색이 바로 남은 꽃밭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길의 폭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x라고 보면 여기도 x가 돼서 이만큼은 12 빼기 x, 이만큼도 12 빼기 x. 그럼 12 빼기 x의 제곱이 남은 꽃밭의 넓이니까 100이 되겠죠. 제곱해서 100이 되는 게 뭐 있어요?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x가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22가 돼야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2인데 얘가 22가 되겠어? 얘는 안 되고 x는 2다. 그러고 딱 판별식으로 넘어갈 줄 알았겠지만 아니야. 111쪽 하고 가야 돼. 111쪽에 보시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우스 기호하고 절대값을 합쳐서 보통 특수기호라고 많이 불러요. 가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시험 문제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 일반 문제집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는 여러분이 한 번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보통 가우스는 이렇게 대괄호처럼 써주고요. 뜻이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런 뜻입니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럼 여기서 좀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해봐. 크지 않다라는 건 뭐 하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x가 있으면 x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누구를 찾아봐라? 정수를 찾아봐라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3.1은 그럼 뭐가 나오냐? 3.1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니까 3이라고 쓰면 돼. 그럼 가우스 5는 뭐가 나오냐? 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니까 5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8은 뭐가 되냐? 가우스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n은 정수입니다.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온다? n이 나온다. 그럼 잘 봐. 이게 개념이라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거기 중간에 예제를 보세요. 중간쯤에 박혀있는 예제. x가 0보다 크고 2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x는 가우스 x다.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봐봐.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외우는 거라고. 개념은 뭐라고? 외우는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방금 전에 내가 가우스의 개념 설명할 때 x의 범위는 n에서 n 플러스 1까지 한 칸이었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0에서 2까지 몇 칸이야? 두 칸이야. 그럼 벌써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칸짜리 범위를 한 칸짜리 범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야. 왜? 가우스의 개념은 한 칸이니까. 그럼 첫 번째 0에서 2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0에서 1까지랑 두 번째 그 다음 1에서 2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지. 선생님 여기 크단데 왜 등호 안 붙여요? 등호 없었으니까. 그럼 이런 수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와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가우스 x를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뭐 또는 0 또는 몇 분의 몇이 되는데 3분의 2가 되는데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네? 3분의 2밖에 없겠네.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x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우스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 써야 되는데 2 하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이 되겠네요. 그런데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바로 확인 체크 219번에 2번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시면 범위가 1에서 3까지로 몇 칸 범위? 2칸 범위가 나왔지.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문제 한 번만 보고 갈게. 219번에 1번을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가우스 x
더하기 32는요. 그럼 이거는 그냥 가우스 x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 가우스 x 마이너스 4, 가우스 x 마이너스 8은 0. 그럼 가우스 x가 뭐 또는 뭐가 돼야 돼? 4 또는 8이 돼야겠지. 그럼 얘들아 답을 저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말은 뭐를 구하라는 거야? 근을 구하라는 거야. 근은 누구야? x가 근이라고. x가 미지수에 따라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참이 돼야지. 미지수 x를 구하는 게 포인트니까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요 선생님? 가우스 x가 뭐가 나오려면 4가 나오려면 x는 뭐라고 써야 돼?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또는 가우스 x가 8이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돼? 8보단 크거나 같고 9보단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의 풀이였습니다. 두 장을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판별식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로 설명했던 내용들이야. 1번의 판별식의 정체가 뭐냐? 근의 공식에서 루트 속에 들어있는 식이 판별식이다. 2번 그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일 때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중근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6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3x 더하기 m제곱은 0. 이게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m의 값 또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써있네. 보니까 1번엔 서로 다른 두 실근, 2번에는 중근, 3번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써있죠. 그럼 이거의 무슨 식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판별식을 구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x의 개수가 뭐니까? 2를 곱했다는 건 짝수라는 거잖아?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볼게. 가운데 거 반띵. 반띵은 2로 나누라는 거니까 2가 없어지고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m제곱. 그럼 얘를 전개해 보시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에서 m제곱을 빼니까 뭐가 나오겠네? 6m 플러스 9가 나올 텐데. 그럼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요? 크면 되죠. 2번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3번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요? 작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m으로 써야 되잖아. 9 이항하고 6으로 나눠주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때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같다. 이때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바로 근을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발전이라고 써있는데 개뿔 발전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a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어쨌든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놈의 무슨 식은?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x의 개수를 보니까 역시 짝수잖아요? 그럼 무슨 판별식을 써서? 짝수 판별식을 써서 가운데 거 반띵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가 상수항인데 이 전체가 상수항이야. 그럼 저거에다 괄호를 쳐서 길게 써주면 얘네들을 통째로 빼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걸 전개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이걸 누구에 대해 정리하면
K에 대해 정리하면 K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K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항등식이라는 건 뭐예요? 비교하거나 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여기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자. 왼쪽에 K의 개수는 -2a인데 오른쪽은 0이네. 왼쪽에 상수항은 b-1인데 오른쪽은 0이네. 따라서 A는 얼마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고 B는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이게 무슨 발전이야. 이 정도는 풀어야지. 자, 8번 문제가 아까 조금 이따 제가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라고 했던 게 바로 8번 문제야. 8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x에 대한 2차식이 있대요. x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는 x에 대한 2차식이 있어. 그럼 얘들아, 이 2차식이 뭐가 되고 싶대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요. 그럼 생각해봐. 2차식하고 2차 방정식의 차이는 뭐야? 대답할 수 있니? 2차식하고 2차 방정식의 차이는 뭐야? 방정식은 등식이야. 등식은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돼. 그럼 잘 봐.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뒤에다가 살짝 는 0을 써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얘는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야 될까? 그렇지. 중학교 3학년 때 잘 배우신 분들이야. 어떤 2차식이 무슨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되면 완전 제곱식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그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뭘 가진다는 뜻이야?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야. 결론적으로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그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고, 중근을 가진다는 건 이놈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바로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온다. 그대로 전개하면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 없어지고 8k 마이너스 7이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k는 8분의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마이크가 이상했는지 소리가 영상이 높아서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었습니다. 일반 강의 영상 촬영하는 것보다 좀 생동감은 떨어질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